혹시 방대한 보건과학 데이터 앞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강력한 나침반, 회귀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명확한 로드맵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지제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냥 쌓여있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해답이 뭐냐고요? 바로 회귀 분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통계적인 틀 안에 있습니다. 이게 마치 보건 분야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풀어내는 만능 열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지식만 얻어가는 게 아닐 거예요. 뭐랄까, 데이터를 꿰뚫어 보는 실용적인 분석적 슈퍼파워 같은 걸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실력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한번 볼까요? 첫째, 이제는 그냥 분석 결과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회귀 분석을 돌려보고 해석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통계학자나 데이터 분석가들이랑 그들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죠. 협업할 때 정말 중요하겠죠? 셋째, 막연한 질문을 구체적인 통계 모델로 바꾸는 기술을 배우게 될 거고요. 넷째, 회귀 분석 결과에 나오는 그 복잡한 숫자들, 그 개수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진짜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할 수 있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쓴 보건 연구 논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눈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데이터 분석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동시에 아주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분석가들의 필수 툴킷, 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보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 4가지 필수 모델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석의 핵심 원칙, 바로 데이터의 종류가 우리가 쓸 도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가 혈압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인지 아니면 병이 있다 없다 같은 예 아니오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써야 할 모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도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선형 회귀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1살 더 먹으면 혈압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게 궁금할 때 쓰는 거죠. 보시다시피 나이도 숫자고 혈압도 숫자잖아요. 이렇게 두 숫자 데이터 사이에 직선적인 관계를 찾아내는데 아주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진짜 보건 분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많이 쓰이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이건 결과가 딱 2가지로 나뉠 때, 그러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일 때 쓰는 거예요. 가령 담배를 피우는 것이 폐암에 걸릴 위험을 정말 높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고 싶을 때 결과는 폐암에 걸렸다 또는 안 걸렸다 둘 중 하나잖아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모델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세 번째는 포화송 회귀 분석인데요. 이 모델은 횟수, 그러니까 카운트 데이터나 비율 데이터를 다룰 때 정말 제 역할이 톡톡히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공공보건 캠페인이 우리 동네 응급실 월간 방문 횟수를 얼마나 줄였을까?처럼요.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는지 그 횟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툴킷의 마지막 도구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생존 회귀 분석. 이 모델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시간입니다. 새로 개발된 항암 치료제가 환자의 생존 기간을 얼마나 더 늘려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 시간을 분석하는 데 최적화된 정말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요, 좋은 연장이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도구들로 대체 뭘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여러분을 회귀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적 갈림길로 데려갈 겁니다. 네, 바로 이거요. 모든 분석은 이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결과를 예측하려는 걸까? 아니면 어떤 것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걸까?
여러분의 목표가 이 둘 중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앞으로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그 모든 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결과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변수 하나가 결과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알고 싶은 건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이 두 가지 목표가 얼마나 다른 여정인지 한번 보세요. 먼저 예측 모델은요, 주인공이 결과, 즉 Y 그 자체입니다. 목표는 그냥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최대한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어떤 변수들을 조합해야 코로나19에 걸릴 사람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예측 모델의 질문이죠. 반면에 효과 크기 모델은요, 주인공이 다릅니다. 특정 변수의 개수, 즉 베타1에 집중해요. 목표는 딱 한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편향 없이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여주는가처럼 오직 백신이라는 하나의 효과에만 집중하는 거죠.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효과 크기 모델을 만들 때 우리의 초점은 딱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 효과에 대한 편향 없는 추정치를 얻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잡다한 요인들의 영향을 싹 제거하고 오직 우리가 보고 싶은 변수 하나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택, 내가 예측을 할 것인가 아니면 효과 측정을 할 것인가, 이 첫 번째 결정이 앞으로 모델에 어떤 변수들을 넣을지, 그리고 그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 모든 과정을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보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 일종의 로드맵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지도를 손에 들었으니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빡 짚어볼게요. 첫째, 회귀 분석은 현실의 질문을 통계 모델이라는 언어로 바꿔주는 도구라는 것. 둘째, 여러분의 툴킷에는 이제 4가지 데이터 유형에 맞는 4가지 핵심 모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아마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걸 텐데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내 목표가 예측인지 효과 측정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이 프레임워크, 이 로드맵만 머릿속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웬만한 통계 연구들을 그냥 읽는 걸 넘어서서 비판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데이터를 통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와 지도, 즉 로드맵이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로드맵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찾아보고 싶으신가요?